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개혁을 시킨다든지 혁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혁신을 시키는 파트너 자체도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고 어떤 배척하는 그런 필링을 가지게 되면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 베려고 하다가 뱀 놀래킨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이직자는 결코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칭찬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단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얻어라. 첫인상에서 이 점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직을 해 들어갈 때 애누리건법을 사용하라. 이렇게 저는 권장합니다. 애누리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치, 어떤 수치에 조금 더 애누리를 얻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현재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전산 문제에 버틀렉이 걸렸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한 3개월이면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3개월 정도면 해결할 것 같다 하더라도 6개월이라든지 그건 뭐 상황을 보고 그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조금 더 뒤로 애누리를 두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3개월이라고 제시를 했을 때 2개월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더 당겨서 말합니다. 의욕적으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내가 전에 있는 큰 회사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건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의욕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2개월 만에 하겠다고 그랬다가 3개월에 해결하는 것과 5개월에 하겠다고 그래놓고 3개월에 해결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빛나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욕적으로 당장 보여주기 위해서 성급하게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고기를 낚을 때 낚기 위해서는 미끼를 여러 가지 제공을 하지만 이미 낚시에 걸려서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이직자를 영입해 들어올 때 이러한 일을 하면은 이러이런 지원을 해주겠다, 저런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무한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아주 100% 이렇게 밀어주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의심의 눈초리 또는 경계의 눈초리 혹시 잘못 뽑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안정적인 그런 기간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빨리 당겨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길게 잡으면 위에서 싫어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분들도 워낙 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것을 대강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섣불리 당기면 박수는 치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급하게 잡아놓고 과연 잘할까? 조금 좀 하수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잡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식양의 맹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 무왕 때 이제 간무라고 하는 재상이 한 나라를 공격하러 갈 때 그 한 나라를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떠날 때 왕과 따로 만나서 식양이라는 곳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가서 한 나라를 공격하다 보면은 시일이 분명히 걸릴 텐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뒷말에 나올 것입니다. 그때 대왕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맹세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3개월, 6개월이 갈 때마다 가서 열심히 공격을 안 합니다. 놀고 있습니다. 이런 모함, 여러 가지 뒷소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왕에게 간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양의 맹서를 잊지 마십시오. 다시 또 이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를 나중에 멸망을 시켰는데 이런 것처럼 처음 이직해 들어갈 때에 굉장히 어떤 그 서로 니즈가 강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믿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해놓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 원칙으로서 큰 형님을 잡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형님이라는 것은 제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멘토입니다. 멘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이직해 들어갔을 때에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든지 내 인격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조직원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조직에서 큰 형님 역할을 하는
그런 키맨을 확실하게 선정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빨리 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키맨, 큰형님, 멘토라고 하는 것은 직급이 높은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막강한 사람, 파워맨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에든지 가보면은 조금 직급이 낮고 오래 근무 경력은 오래 한 사람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저분은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밑에 사람들을 아낀다 하는 그런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분과 관계를 터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도 듣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분이 자기 입으로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에게 또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직해 들어간 사람의 어떤 그 조직에 적응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잘 하지 않을 경우에 또 저에게 어떤 한 직장인이 그 상담 의뢰를 했는데요. 1년 차, 이직해 들어가서 1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이 조직원들과 어떤 그 동화되지가 않는다. 왜 동화되지가 않느냐 하면은 자기들끼리만 너무 몰려다닌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그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분의 키맨이 있는데 그분에게